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뉴스와이드는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두 차례 공연이 끝났죠. 이름하여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 공연입니다. 윤상예술단장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동이고 그리고 북한이 확 달라졌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지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아니, 달라지지 않는 것은 또 없을까요? 어떤 가을이 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객은 유연했고 그리고 김영철이 사과를 하지를 않나. 북한이 확 달라졌다. 관계 개선의 진정한 의지인가 아니면 또 전략인가. 13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북한. 여러분의 시각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3년 전과는 180도가 달라졌더라. 관계 개선 의지냐 아니면 이것도 또 전략이냐. 경직된 관객 분위기, 절대 반응이 없던 1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유연해진 관객 분위기. 그리고 함성 기립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관람객의 의상을 통제하고 지정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아이돌과의 사진을 노동신문 일면에 게재하지 않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한국가요 가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실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는 관람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이 함께 관람했습니다. 삼엄한 통제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취재단 통제에 대한 김영철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할 때 얘기죠. 그때 취재단 자유롭게 못해서 미안하다. 김영철의 사과가 있었고 남측 기자단에 그래서 평양 시내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김영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도종환 장관 통일의 봄, 평화의 봄을 만듭시다. 윤상 단장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현송월 단장 합동공연 성공적이다. 가을 공연도 성사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남 예술인들의 윤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하늘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합시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예,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또 그만큼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무튼 무사히 일정이 다 끝나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한 가기 전에 실은 아부다비 공연을 가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뒤늦은 후회를 해야 된다고, 최진희 씨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부다비 갔다 와서 뒤늦은 후회를 듣고 좀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가서 그 노래를 불렀죠. 쪽에서 정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노래가 왜 제가 부르게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저랑 악수하면서 너무 그 노래 불러줘서 고맙고 인상 깊었다고,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네, 오늘 새벽에 돌아와서 아마 피곤들 하실 텐데 윤상 단장을 비롯해서 출연자, 관계자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 변호사님부터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뒤늦은 후회라고 하는 곡을 사실은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게 이번에 알려진 그렇습니다. 거였습니다. 예.
이걸 최진희 씨가 불러서 네. 감사하다라는 인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뒤늦은 후회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같은 날 이제 시대착오적인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진짜가 틀렸네요. 네. 아침이. 근데 어쨌든 그게 그 관영매에서 얘기한 게 유엔에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우리 쪽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쏟아내는 말로 이제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인데 예. 실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온과 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 흐름이나 바람에 맞추어서 가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겠다 네. 듭니다. 가을에 뒤늦은 후회가 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차명진 전 의원님 말씀 주시죠. 글쎄, 저는 뭐 많은 분들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이 그림부터 설명을 해보면 저는 그 공연은 직접 못 봤지만 공연에 참여한 우리 걸그룹들 등의 예. 의상을 보면서 저 공연이 저런 실체였구나라는 느낌이 확 받았어요. 그분들 옷 다 보세요. 완전히 그냥 몸을 칭칭 감았어요. 그죠? 이게 아주 그냥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포대기 쓰고 있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 북한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면서 북한의 어떤 정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들이 보여요. 이데올로기까지. 네. 거기는 어쨌든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노래를 관람. 가요를 일정하게 그 혁명적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있는 그대로 갔으면 예컨대 여기 싸이라도 가고 그랬으면 아마 이 퇴폐 부르주아 문화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 예.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은 전혀 안 변했다. 예. 이 사회자께서는 그 사람들이 뭐 변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저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번에 오히려 변한 거는 우리가 그들한테 사회자가 언제 그랬어요? 맞추기- 달라지지 않은 건 뭔가 그것도 챙겨보자고. 그랬습니까? 예. 양쪽 다 챙겨보자고 시작했는데 그럼 한쪽으로 이제 몰아버려요. 그럼 이제 제가 안 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맞추기 위해서 간 거고. 그렇죠. 그들이 안 변한 것도 하나 있잖아요. 천안함 같은 경우에 감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천안함 알겠습니다. 주범이라고 하는데라는 식의 그 표현을 써서 아주 그거를 농담 삼아서 조롱 삼아서 얘기하는 것 보면 정말 안 변했구나.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해야 된다. 근데 포대기 쓴 모습은 안 보이네요. 일단 참고로 그거는 비유한 거죠. 여기 그러니까. 포대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게 포대기라는? 칭칭 감았잖아요, 포대기를. 어쨌든 그건 뭐 상대 관람객에 대한 또 배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양문석 박사. 네, 그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비를 걸자 하고 트집을 잡자 하면 그 트집과 시비는 한이 없거든요. 요새 그런 시어머니 안 계신데요. 예, 요즘 시어머니 옛날로 이제 치면 그 고부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 트집을 잡고 그 시비를 걸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제 심지어 포대기 의상까지 이제 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우리 차명희 전 의원의 예리한 눈 참 훌륭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상 국가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그 관객들의 태도가 2005년 조용필 씨의 그 조용필 평양 공연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싸늘합니다. 박수도 안 치고 그다음에 박수를 쳐도 그냥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공연이 끝날 즈음에 환호하고 같이 호흡하고 무대와 객석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13년 뒤에 이번 공연의 합동 공연을 보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대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은 왜 저럴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는 딱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협상 무기인 핵 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마무리해 주세요. 전체 현재 그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냐. 저렇게 봅니다. 지금 양 박사 말에 이어서 그럼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스케치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번처럼 북한하고 예술인들이 노래의 선율에 후저운 동파의 정을 담으면서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게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진수희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질문이 13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북한, 이게 관계 개선 의지냐 전략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적대적이고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북한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경험칙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에 대한 선한 의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 아시다시피 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이 제재나 압박으로 지금 북한이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께서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ICBM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미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좀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국 언론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인 언행이 계속 보도되고 이야깃거리로 되고 있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기 북한의 관객들이 저렇게 같이 호응하는 것도 워낙 김정은 위원장이 다 말하자면 풀어헤치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송문희 교수님 이제 나오셨는데 말씀 주십시오.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극장국가라고 쓴 게 뭐냐면 북한이 주는 메시지는 원래 북한 체제 특성상 어떤 강제력과 물리력뿐만 아니라 상징과 의례를 통한 선동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남한 정부에다 하는 것이죠. 이런 큰 무대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식의 어떤 하해 제스처와 미소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 정부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MB나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2000년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전방위 외교하려고 그랬고 뭐 신의주까지 개방하려고 그랬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선제 공격 얘기하면서 굉장히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한과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13년 전하고 그리고 3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때는 저 사람은 요즘 왜 저러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바로 변신에는 급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신의 가장 대표적인 스케치 하나로 일단 예를 들자면 바로 어젯밤에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그전엔 정찰총국장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술인들을 와서 만찬을 대접하면서 굉장히 격려를 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에게는 급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게 하나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이 거론다는 상황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싶은 이런 게 솔직히 있는 건데 그러려면 지렛대를 단추를 이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를 한국을 이용해야 가장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다 보고 한국을 딱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해빙 국면을 마련하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이게 착착 파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한 20여일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일본에 좀 와달라고. 일본은 왜 이러는지를 잠깐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팬 패싱 위감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난달 16일에 통화하면서
일본 좀 다녀가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초청한 거 아니냐, 그거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얘기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또 총리님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日韓の未来志向の新たな日韓関係構築に向けて率直な意見交換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자, 이게 초청이 진수희 전 의원님 준비되셨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재팬 패싱이 우려되는 소외감, 국제적인 소외감의 우려에서 그런 것 같고요.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같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베 총리가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스캔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는 거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녀가라 이렇게 한 거는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결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예. 양문석. 예. 다녀가라 했겠습니까? 초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 진수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현재 재팬 패싱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베 정권에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아베 수상의 부인의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내 정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교착점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우연히도 탁탁 시간 맞춰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그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우회시켜서 패스화 시키거나 돌파하거나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베 또한 현재의 국내 문제를 외교로 돌파하려는 전형적인 외교를 국내 돌파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 아니냐.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아베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유사한데요. 사실 뭐 27일 방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8일 날이 사실 저희 남북회담 하는 날인데 27일 방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놀랍고 진정성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팬 패싱 자체가 싫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남한 한국 관련된 이런 상황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의 마음 씀씀이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즉답을 피하시고 외교적으로 되게 세련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엄청 예의 바르신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아도 사실은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을까 지금 아마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과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는 짓마다 참 예뻐요, 아베는. 김광덕 전 부장님. 네, 이번에 아베 총리도 아까 바로 유해 변신의 사유로 북한이 급하다 그랬잖아요. 아베도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일본으로 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운전석에 굉장히 앉는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당신이 타기 좋은 운전석이 있는 좋은 차가 있으니까 여기 좀 와보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핵 대화에서 왕따를 벗어나는 게 있고 국내 사학 스캔들에서 탈피해서 어떤 이런 거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앉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송문희 교수.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재팬 패싱 얘기하시는데 사실 일본이 미국과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을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팬 패싱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내적인 정치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수단. 그래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북한이 지금 후견인을 더 많이 만드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도 만약에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초청한 거다 이렇게 그건 서로 이해하시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상대 배려는 잘 없는 나라다. 그리고 아까 참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잠깐 귀를 의심하고 좀 멈칫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은 4월 27일인데 아까 27일, 8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자 그러면 차명희 전 의원님 의견 주시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그 판단의 키워드를 뭐를 삼냐면 주도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송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주도권 이전에 생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그 각국들이 어떻게 고려하느냐.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사실은 미국의 압박에서 어떻게 견뎌내기 위해서 북한과 약간 뒤로 손을 잡는 거고 북한도 살기 위해서 압박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여는 거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정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도 지금 어떤 이 동북아 그 질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손을 뻗치는데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일본 재팬 패싱이 우려돼서 동북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한 거는 지금 일본이 아주 미국과 그 아주 밀착적인 관계에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동북아를 일정하게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한미일 동맹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과 직접적으로 무슨 뭐 더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크게 지금 태평양 질서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 억지 춘향으로 지금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밀고 또 그 한국은 또 그러면 너네 김정은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가 이해관계, 생존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지. 제가 분명히 거듭 얘기한 거는 뭐 동북아에서 무슨 패권, 무슨 주도권 이거는 2차적인 문제다.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맡기는 내 생존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헤쳐나간다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그 어떤 한국이나 이런 북한 같은 이렇게 이 약소국에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동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생각해야지 동맹 생각 안 하고 주도권 생각하는 거는 나 살 길부터 다져놓고 가자. 그거야말로 진짜 모두에게 왕따 당하는 첩경입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검찰이 지금 재수사에 나섰는데 이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개인 사찰 그 몸통이 누구였나 과연 이번엔 드러날까요?